이 지역이 일용직 건설 현장에서 쓰러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성재는 휴대폰을 꽉 쥐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되던 이 지역이 탈수와 영양실조로 응급실에 실려온 거였습니다. 의사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않고 무리한 것 같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거든요. 사실 이 지역은 집을 나온 후 완전히 자포자기 상태가 되어 있었어요. 아버지처럼 희생하며 살기 싫다며 비혼주의를 선언하고 나왔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히니 막막했거든요. 고원희의 아버지가 업계에 압력을 넣어서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고 결국 일용직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이 지역은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돈을 아끼려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자신에 대한 분노와 자책감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가족도 버리고 미래도 포기하고 이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러던 중 우연히 지은호와 마주쳤던 날이 있었는데요. 이 지역은 작업복을 입고 흙투성이가 된 자신의 모습이 너무 창피해서 지은호를 피해 숨었었습니다. 지은호는 이 지역을 못 본 척했지만 사실 다 봤었거든요. 하지만 이 지역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싶지 않아서 모르는 척했던 것이었어요. 그날 밤 지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 지역의 초라해 보이던 뒷모습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나 때문에 저렇게 된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지은호는 이 지역이 고원희와의 결혼을 포기한 게 혹시 자신 때문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 가능성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박성재는 병원에서 의식을 잃은 이 지역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가장 친한 친구가 이렇게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괴로웠지만 한편으로는 이 지역이 지은호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안도감도 느꼈거든요. 그런 자신이 너무 이기적으로 느껴져서 더욱 괴로웠습니다. 지역이 상태가 어때요? 지은호가 병원으로 달려왔을 때 박성재는 순간 당황했어요. 지은호가 이 지역을 여전히 걱정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된 거니까요. 의사 선생님이 며칠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하셨어. 너무 무리를 했나 봐. 박성재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지은호는 이 지역의 침대 옆에 앉아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평소보다 야위어 보이는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선배,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괴롭히세요? 지은호가 중얼거렸는데 박성재가 그 말을 듣고 더욱 착잡해졌습니다. 한편 이상철과 김다정은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왔어요. 이상철은 아들과 갈등을 빚었던 것을 후회하며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닐까? 하지만 여전히 이 지역의 선택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김다정은 남편보다 더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지역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까지. 어머니의 마음으로는 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이해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걱정도 컸거든요. 이지화는 형의 소식을 듣고 박영라와 만나기로 했던 약속을 취소했어요. 박영라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아쉬웠습니다. 고성희의 감시 때문에 만나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겨우 잡은 기회였거든요. 이수빈은 오빠의 입원 소식에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이것도 자신의 브이로그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자신의 계산적인 면이 싫으면서도 현실적으로 가족의 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조웅래 할머니와 김장수 할아버지는 손자의 입원 소식을 듣고 많이 걱정했어요. 조웅래는 젊은 것이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아서 저렇게 쓰러지나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김장수는 치매 초기 증상 때문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건 느꼈어요. 이틀 동안 지은호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이 지역이 의식을 회복했지만 말을 하지 않아서 더욱 걱정됐어요. 박성재도 매일 왔지만 지은호가 있을 때는 어색한 분위기가 흘렸습니다. 은호야, 너 때문에 지역이가 이렇게 된 건 아니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지은호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선배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라고 대답했어요. 박성재는 지은호의 대답에서 묘한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지역에 대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뭔가 조심스러워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지은호도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지혁이 고원희와의 결혼을 포기한 게 정말 자신 때문인지 확실하지 않았고, 만약 그렇다면 자신이 이지혁에게 너무 큰 부담을 준 건 아닌지 걱정됐습니다. 그런 중에 정순이가 딸의 상태를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은호야, 요즘 너 많이 힘들어 보인다. 그 남자 때문에 네가 상처받는 건 아니지? 정순이는 딸이 이지혁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됐거든요. 지강호는 누나의 복잡한 상황을 보며 누나는 왜 맨날 복잡한 남자들하고만 엮이냐며 투덜댔지만 속으로는 걱정하고 있었어요. 특히 박성재가 자주 집에 오는 것을 보면서 저 형은 진짜 누나를 좋아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박성재는 이런 상황을 기회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지혁이 스스로 거리를 두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지은호에게 진심을 전할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친구가 병원에 입원한 상황에서 연애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적절하지 않아 보여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지혁이 갑자기 병원에서 사라졌어요. 간병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혼자 퇴원한 것이었습니다. 가족들과 박성재, 지은호 모두 이지혁을 찾으러 다녔지만 어디에도 없었어요. 사실 이지혁은 지은호가 매일 병원에 와서 자신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괴로웠어요. 내가 은호에게 짐이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이지혁은 서울을 벗어나 작은 시골 마을로 갔어요. 그곳에서 농장 일을 도우며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로 했던 것입니다. 휴대폰도 꺼두고 아무와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박성재는 이지혁이 사라진 틈을 타서 지은호에게 본격적으로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호야, 지혁이는 지금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너도 너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지은호는 박성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이지혁이 걱정됐어요. 지혁 선배가 괜찮을까요? 혼자서 어디 가서 또 무리하는 건 아닐까요? 은호야, 솔직히 말해도 될까? 박성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는 네가 지혁이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게 괴로워. 지혁이도 중요하지만 너도 중요하거든. 지은호는 박성재의 진심 어린 말에 당황했어요. 박성재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한편 고성이는 지은호와 이지혁이 멀어지는 상황을 보며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박성재와 지은호가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사실 고성이는 지은호의 아버지와의 과거 때문에 지은호를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고성이는 젊은 시절 지은호의 아버지와 잠깐이나마 특별한 감정을 나눈 적이 있었어요. 당시 고성이는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지은호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능력 있고 따뜻한 성품의 지은호 아버지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은호 아버지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고성이는 그 사실을 알고 물러났었어요. 그 후 지은호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세상을 떠난 후에도 고성이는 그 가족을 몰래 지켜봐 왔던 것입니다. 고성이는 지은호가 자신의 아들 박성재와 함께한다면 지은호를 더 가까이에서 돌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박성재에게 성재야, 은호 그 아이는 정말 좋은 아이야. 너도 그 아이의 좋은 점을 알고 있잖니? 라고 넌지시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진석은 아내가 왜 갑자기 그 카페 사장 딸에게 관심을 보이는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라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때 박영나와 이지환의 관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지환이 형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내는 동안 박영나가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온 것이었어요. 지환 오빠, 많이 힘드시죠? 제가 옆에 있어도 될까요? 박영나의 따뜻한 위로에 이지환은 마음이 움직였어요. 지금까지 자신의 처지 때문에 박영나와의 관계를 부담스러워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옆에 있어주는 박영나를 보니 진심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고성이는 딸과 이지환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것을 알고 더욱 강하게 반대했어요. 영나야, 지금 그 집안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니? 큰아들은 병원에 입원했다가 행방불명이고 아버지는 백수에 가족들 모두 힘든 상황이야. 박영란은 엄마의 말에 상처를 받았어요.
엄마,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지환 오빠는 좋은 사람이에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고성희와 박영나 모녀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박진석도 상황을 파악하게 됐어요. 성희야, 네가 왜 그렇게 그 운전기사를 싫어하는 거야? 영나가 좋아한다면 한번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하지만 고성희는 당신은 모르는 게 있어요. 그냥 제 말을 믿고 따라주세요라며 명확한 이유를 말하지 않았어요. 사실 고성희가 이지환과의 관계를 반대하는 이유는 단순히 신분 차이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지은호의 아버지와의 과거 때문에 그 가족과 너무 깊이 엮이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만약 박영나가 이지환과 결혼한다면 자신과 지은호 아버지의 과거가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중에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지혁이 시골에서 농장 일을 도우며 지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성재가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찾아낸 것이었어요. 은호야, 지혁이 찾았어. 경기도 가평 쪽 작은 마을에서 농장 일을 하며 지내고 있다더라. 박성재의 소식에 지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이지혁을 직접 만나러 갈지는 고민이 됐습니다. 이지혁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자신이 찾아가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박성재는 지은호의 고민을 보며 일단 지혁이가 안전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 아마 스스로 정리가 되면 돌아올 거야라고 조언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지혁이 더 오래 돌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상철과 김다정은 아들의 소재를 알고 다소 안심했지만 여전히 걱정이 많았어요. 지혁이가 언제 돌아올까? 하며 매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다른 변수가 생겼어요. 지은호의 전 남자친구 김준호가 다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김준호는 2년 전보다 더욱 성공한 모습으로 지은호 앞에 나타났어요. 은호야, 오랜만이야. 그동안 잘 지냈어? 김준호의 등장에 지은호는 당황했어요. 이미 복잡한 상황에서 또 다른 변수가 생긴 것이었거든요. 김준호는 지은호의 카페 상황을 파악하고는 사업 파트너가 되어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은호야, 내가 투자해줄게. 네 카페를 더 크게 확장해보자.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김준호의 제안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지혁은 행방불명 상태고 박성재는 자신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김준호의 제안은 너무나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었거든요. 앞으로 이지혁은 언제 돌아올까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지은호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박성재의 적극적인 어프로치에 지은호는 어떤 대답을 할까요? 김준호의 등장으로 더욱 복잡해진 상황은 어떻게 정리될까요? 그리고 고성희가 숨기고 있는 과거의 비밀은 언제 밝혀질까요? 모든 궁금증은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 풀릴 예정입니다.